안녕하세요. 2025년 6월 7일자 196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까요? 네, CL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6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 주말에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증산 레벨 정도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을 했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페크 플러스에서 지금까지의 증산을 7월까지 유지하는 걸로 하고 8월 이후는 다시 협의하기로 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증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결국.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고점 자체는 64달러가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63.88까지. 그리고 나서 화수목 고점이 그 64달러 근처까지 돼 있고, 지지선은 62.43 이 정도 레벨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오페크 플러스의 그 증산을 늘리지 않은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게 여기에서 한 3달러 정도 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있었던 이 레벨이 시프트업 하면서 64달러하고 62.43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걸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매크로 논팜이 올라오면서 논팜이 그 예상치보다 세게 나왔죠. 물론 그 전달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그 중간쯤, 예상치와 전달의 중간쯤 되는 걸로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고용지표가 안정되면 아무래도 경제가 탄탄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경기 선행 지표니까 경기가 좋게 나온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물론 지금까지는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경제가 탄탄하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FOMC의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논팜이 잘 나와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계속 논팜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지고 좋게 나오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에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연내 3번에서 시장에서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번을 2번으로 줄이고 그게 9월, 12월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수정됐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패드와치라는 곳에서 시장 서베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이죠. 그래서, 패드와치에서 2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보통 1번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9월, 10월, 12월 이렇게 있을 때 9월하고 12월에 인하를 예상이 한다면 한 10월쯤에 1번 정도 내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CPI나 뭐 여러 가지 PC 넘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논판 보면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걸 보고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 뭐 CL뿐만이 아니라 ES, NQ 이따가 보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영향을 받았을 때 일단은 CL은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렌드 라인 두 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은 거죠. 이것은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지받고 지지받았죠. 수요일, 목요일도. 금요일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지금 메인 트렌드 라인이고, 여기서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간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이 64.36이나 65.27까지 정도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65.27 레벨은 사실은 지난 24년 9월부터 반년 이상 하한선으로 사용이 됐었던 레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65.27 올라간다고 해도 65.27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영향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아래쪽으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건데, 여기서 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보시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2포인트하고 2포인트에 놓고 61.38% 라인이 어딘가를 봤을 때 65.72 라인이죠. 그래서 65.27을 뭐 일시적으로 넘어선다고 해도 65.72를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얘는 또 하나의 저항선으로 놓고 이 두 개의 저항선이 있고 뭐 얘 64.36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세 개의 저항선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건 65.27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려온다고 하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뭐 여기 50% 63.70 라인 정도, 그게 그 전에 이 위에 있는 64달러 라인도 심리적 저항선이 되겠죠. 지지선이죠. 여기서는 심리적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64 그리고 63.70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더 밑으로는 60.43 정도까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60달러에서 65.27달러 이게 당분간 중기적으로는 그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다음 달 그 7월 초에 발표가 될 8월 달에 8월 달의 그 증산 레벨 뭐 이런 것들이 7월 초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게 7월물입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8월물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죠. 그래서 8월물 트레이딩을 하는 6월 17일부터 7월 초까지는 8월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뭐 루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사이에서는 8월물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7월 17일부터 7월 초까지의 트레이딩 되는 8월물 원유 선물은 큰 움직임 없이 가다가 7월에 결정이 되면 더 훅 빠지거나 더 올라갈, 그때는 이제 7월 초가 돼야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롤업을 한다고 해도 이 60과 65.27 뭐 내지는 60과 64.36 이 레인지에서 계속 7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빨간색 라인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했는데 넘어섰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도 여기 전고점까지 닿았고, 수요일에도 뭐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볼라티리티가 작은 좀 특이한 날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빠져서 내려왔죠. 이렇게 빠져서 내려온 이유는 뭐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그 소셜미디어 설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테슬라도 빠지고, 또
그 장 끝난 이후에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되는 데서 영향받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의 정규장 영향은 이제 그 금요일날 있었죠. 근데 금요일날 이렇게 되면서 금요일날 프리마켓에서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아래쪽에서 움직이다가 논팜이 잘 나오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논팜 때문에 훅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일단 뚫고 세틀먼트 가격 자체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일단 ES는 약간 상승 무드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목요일까지 영향을 줬는데 금요일 날은 훅 치고 올라갔지만 일단 걸쳐 있죠. 그래서 아직 그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993.50을 에 다시 밀려서 내려올지 이 레벨에 아니면 지금 고점이 60259 세틀먼트가 6006.75죠. 그래서 일단 6천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천을 넘어선 김에 다시 밀고 올라갈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반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이 레벨들이 지지선이 될 거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6053.25, 6102.25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고점들입니다. 얘인데 얘가 조금 약해 보이죠. 오히려 이것은 역사상 고점에 해당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6053.25는 강하죠. 6053.25는 얘는 강한 전고점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전고점들을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 레벨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 레벨까지 가는데 이 위에 그 역사상 고점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이 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지지선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쪽에 조금 저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반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는데 확률로 굳이 얘기하자면 반반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인데요. 이제 NQ 보시면은 NQ도 비슷한 모양이죠. 전주에 도지 만들면서 이 전고점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월요일에는 갭 하락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서 저항 받았고 화요일에는 이거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뚫고 올라갔고 수요일에 ES보다는 조금 나은 볼라틸리티를 보였고 목요일에 트럼프 머스크 소셜미디어 설전 그걸로 빠졌고 금요일에 논팜으로 다시 치고 올라갔고 하지만 ES와는 달리 목요일 고점을 넘지는 못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여기죠. 레벨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금요일에 저항을 받은 선이 5월 29일 고점이죠. 이 5월 19일 고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ES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장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갔던 모멘텀은 꺾여져서 내려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ES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서 60대 40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50대 50인 ES보다 NQ의 60대 40%를 가지고 있는 NQ가 장을 주도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ES도 같이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그래봤자 60%, 그래서 20% 정도가 더 많은 정도의 확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Q가 좀 밀릴 가능성이 더 높고 그래서 NQ, ES 둘 다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거 따라서 올라가다가 꺾이고 컨펌이 된 상황이죠.
그 얘기는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꺾였다는 얘기고 모멘텀이 꺾였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또한 그 모멘텀이 꺾여서 이제 하락 쪽으로 일단은 여기 핑크색인 이 정도 레벨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NQ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을 보시면, 자, 비트코인은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반등을 했죠.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결국은 올라서 반등을 했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걸쳐 있지만 넘어섰고,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지만, 하락, 그 다음 하락, 다시 목요일에 내려오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쳤죠.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걸치는 이 레벨들을 놨을 때 금요일에 고점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친 상황. 여기서 보시면 이 목요일에 이렇게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또 크립토 커런시를 되게 좋게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도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그런 식의 갈등을 보이면서 그러한 상황이 크립토 커런시 인더스트리 쪽에 좋게 작용할 리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나오면서 심지어 USD 원이었나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ETF 관련된 쪽으로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팜 나오고 주식시장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되고 논팜 잘 나오면서 그 채권이 떨어졌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에서 빠져나온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지만 그 목요일 고점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계속 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크고 뭐 여기 걸쳐 있지만 빨간색 이 트렌드 라인에도 지금 걸쳐서 여기서 간접적으로나마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요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서 요 빨간색 라인 아래로 올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 아무래도 이 빨간색 라인은 걸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정도.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이 빨간색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에서 걸쳐 있고 그 이후에 이 빨간색 위로 올라갈지 더 밀려 내려갈지가 화요일쯤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큰 매크로는 논팜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팜이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했죠. 그리고 뭐 중간에 머스크 트럼프 설전 벌어지면서, 테슬라 주가 확 떨어지는 거, 뭐, 그게 큰 이벤트라면 이벤트였고, 브로드컴 실적은 크게 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시 요새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던 레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막 비난하면서 오늘 그 금요일날 나왔던 코멘트는 그것도 되게 웃겼는데 인플레이션 오르면 그때 레이트 다시 올리면 되지 않느냐 왜 안 내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레이트를 내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제적으로 레이트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위험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레이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레이트를 홀딩을 하거나 하는 게 인하보다는 맞는 리액션이죠. 그게 뭐 인플레이션 조금 올랐다고 기준금리 올리고 조금 내렸다고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장 충격이 되게 커서 그 FOMC의 신뢰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널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용, 그 사회적 비용과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것들이 되게 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모로 레이트가 낮아야지 재정 관련된 새로 그 국채 발행하고 그럴 때 레이트가 높으면 아무래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높게 되면 그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건 좀 설명드리자면 길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사욕에 치우친 발언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정부 재정을 위해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입속을 챙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씨알도 안 먹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뭐 베센트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난번에 파월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다가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듣고 뭐 그 파월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러섰다고 오늘 갑자기 또 레이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유로에서 며칠 전에 그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왜 너는 한 번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레이트 관련, 그리고 국채 관련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전체적인 그 시장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런던에서 월요일에 중국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만나죠. 뭐 그 대표단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 높으신 분들이 갑니다. 뭐 베센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중국하고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결론을 확 낼 것 같진 않고, 일단 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도 깨면서 희망적인 뉴스라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월요일에 만난다는 것도 직접 발표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분위기가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팅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뭐 조금의 희망적인 것가 있어도 시장은 오르죠, 요새. 뭐 악재는 버티고 호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올리고 하는 게 뭐 최근 계속 그래 왔지만 더 심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뉴스를 좀 보시면서 그 트레이딩 디시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